예. 네, 한동훈 의원과는 사실 두 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가 됐었고, 그런데 예. 오늘 한 의원을 좀 겨냥하셔서요. 한 의원이 계엄이라는 그런 상처를 자양분 삼아서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예요? 뭐 안철수 의원이 그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안철수 의원도 평소에 어조가 세지 않은 분인데 좀 안철수 의원은 지난 계엄 과정에서 본인이 계엄 해제 표결이나 이런 데서 뭐 단 하나도 뭐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좀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의 말처럼 그때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우리 개혁신당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뭐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이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그것을 서사화하는 것, 뭐 그거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제가 그런데 그거는 뭐 정치인이 자기 어필하려고 하는 거야 인지상정이지만, 저도 뭐 사실 국민의힘 내 일이기 때문에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, 만약에 진짜 그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맞았다 그러면은, 아니 그 당이 뭐 내란 정당으로 몰리는 주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고,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 당에서 두루 신망을 얻는 인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 사람이 재판 끌려다니고 할 동안 왜 그것을 정정하는 용기 있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? 저는 그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개인이 본인의 뭐 영달을 위해서 본인을 어필하는 거야 인지상정이지만은,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 수 있는 지점까지 그걸 방치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섬뜩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어제 그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의원 향해서 네. 복당 반대하고 창당하라고 얘기를 했는데, 창당해보신 입장에서 좀 어떻게? 뭐 안철수 의원도 상당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고 저도 뭐 상당 해봤지만은,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은, 뭐 다른 세력에서 말을 보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본인은 계속 복당하겠다 그러고 있고,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낸 것 같은데, 저는 개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낼 입장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. 그 오늘 오전에 박형준 캠프에서 네. 입장 내고 보셨겠지만, 예. 자사극이랑 단일화는 별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려고 하셨고,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개혁신당의 포신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.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그 박형준 캠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. 그 주진우 의원이 무슨 뭐 5월 19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해서, 5월 19일은 정의한 후보가 우리의 연락을 다 받지 않고 끊고 잠적했던, 그리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날이었고,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예고하게 된 계기에는 뒤에 단일화를 누군가 계속, 뭐 단일화라는 건 사실 요청이나 아니면 협의는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거기에 부당한 어떤 거래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생각 없지만, 뭐 확실한 거는 5월 17일 날 박형준 캠프의 모 인사가 정의한 후보를 접촉한 것을 저희는 그때 이미 파악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는 단일화인지 문제가 안 되는 단일화 협상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만은, 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얘기했으니까, 혹시 박형준 캠프에서 5월 17일 날 정의한 후보 측에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한번 다시 검증해 보겠습니다. 저희는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, 뭐 저희가 진상조사를 이렇게 찔끔찔끔 얘기하는 건 국민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. 저희가 진상조사가 워낙 이게 우선 정의한 후보 본인이 저희와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고,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참 더디면서도 저희가 완전한 사실관계를 맞춰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론인들께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.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
파악이 된 부분이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협상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.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또 조사가 완벽히 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박형준 캠프 쪽에서는 단일화 제안이나 그 배제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정의한 후보가 그 자작극하는 걸 우리가 국민에게 알았다면 오히려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. 이거는 오히려 단일화 된 다음에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라서 왜냐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단일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. 아니 그런 식의 가정법이라 그러면요 저희한테 다 적용되죠. 저희 같은 뭐 그러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우린 단일화해서 떠넘기고 싶었겠지라는 겁니까 그러면은?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논리를 보강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 사실 이건 박형준 후보 측에 뭐 사실 저희가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주진우 의원이 자꾸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공개적인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거기 답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주진우 의원에게 어제 그렇게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나도 뭐 그렇게 원래 미주알 고주알 이런 거 얘기하고 폭로하고 이런 거 하는 정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 생각이 있으면 나 설명을 주겠다. 예. 사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. 저는 예전에 명태균 사건이 터졌을 때도요. 그때 오만 호사가들이 다 얘기했지만은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명확히 가려가지고 설명했고 지금 명태균 사건이 지금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뒤집어 보면 제가 그때 틀린 말 한 적이 있었습니까? 이번에 저희는 사실 조사하고 명확하게 해서 한 내용들만 갖고 저희는 얘기하겠습니다. 저희야말로 뭐 가설을 세우자면 뭐 한없이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